내가 실력이 좋으면 알아서 팔리겠지? 등쳐먹혀요. 정신없는 하루다. 전하, 안녕하세요. 전병준입니다. 집 근처 카페에 있는데 뮤지컬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예술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또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저 같은 개인 사업자한테는 정말 중요한 달 중에 하나인데, 요즘 뭐 고용보험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생각도 좀 많아지고, 제가 요즘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작년부터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술가라는 직업은 결국에는 사업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말이 좋아 예술가지, 그 예술가라는 건 직업의 하나이지 국가가 정리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에선 예술가를 뭘로 보고 있냐면, 예술가를 프리랜서로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그래서 뭐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뭐 일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뛰면은 3.3%를 떼고 이렇게 페이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예술가는 결국엔 프리랜서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제가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술가라는 직업은 내가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림을 그리든 뭐 조각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어떻게든 나의 예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지. 근데 이 개념을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야 간신히 생각을 했고, 제 주위에서는 내가 노래를 잘하고 열심히 작품을 하면은 인정받고 성공받는 예술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가로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끝내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 당연히 알아서 팔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 두면 알아서 잘 팔려요? 아니거든요.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있어야 되고, 시장 분석이 있어야 되고, 생산 라인 구조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직원 채용이나 비즈니스 관계, 뭐 거래처의 관계,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회계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 예술가는 결국 예술이라는 나의 노래나 춤이라는 상품을 파는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좋은 제품만 만들면, 좋게 노래를 잘하면, 내가 실력이 좋으면 알아서 팔리겠지? 날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이다.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서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뮤지컬 오디션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아니라 완벽하게 입찰이에요. 입찰. 하청 맡기는 거예요. 그 제작사, 뮤지컬 제작사에서 뮤지컬 배우들의 노래나 춤 이런 거를 그 입찰 오디션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입찰 오디션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이행하고 돈을 받는 거지. 예술가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고 정말 순수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실력이 좋으면 날 더 써주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비즈니스 관계의 일환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의 예술성을 알리고, 나라는 사람의 예술을 판매하고 높은 고소득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 내 실력이 좋아. 그러면 내가 그거를 계속 어필해야 돼요.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 유일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오디션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이 오디션장에서만 매달렸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버스킹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방송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예술 상품을 마케팅할 수 있단 말이야. 예술을 왜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술로 마케팅이 성공적이지 않고 예술성 판매가 안 되면 사업이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장에 어떻게 내놓겠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예술가이지만 예술가이면서 사업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나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서류를 작성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2월부터 5월까지 서류 신청, 크리에이터 지원, 예술가 지원 신청 이런 것들을 한 10대 개는 넣었는데, 단순하게 지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투자 입찰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창작 산실도 그렇고 내가 뭐 작가다 음악 감독이다 뮤지컬 올리고 싶다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에 대한 보고서 기획서를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게 되게 하찮게 보이거든요. 아, 서류가 너무 많아. 서류 너무 많이 제출해야 돼. 복잡해. 근데 막상 사업하거나 회사 다니는 친구들에게 서류 10장은 별것도 아니에요. 서울 종류 10장, 12장은 별것도 아니라고.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예술가들에게 이런 입찰 용역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어요. 정보를 계속 찾아보고 지원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술가로서 꾸준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자기를 더 알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소득을 올리며 살 수 있는 길인 거야. 그게 예술가로서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내가 사업체라는 사실을 이해하자. 그래서 지금 뭐 중고등학생이다, 배우를 꿈꾼다, 아니면은 뭐 내가 더 예술가로서 미래를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귀찮아서 그 소속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속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내비두면 어떻게 되냐면 등쳐먹혀요. 나를 등쳐먹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아티스트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자로서 대리인을 고용하는 게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 이게 힘의 구조가 완전 바뀌어서 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를 고용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입지가 쌓이면은 요즘 연예인들 뭐 해요? 가족들이랑 개인 사업체 내버리잖아요. 개인 회사 차려버리잖아, 법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가 된다. 우린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고 우리 어떻게 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고 정당하게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비용으로 받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예술가는. 예술은 그런 거 아니야. 예술은 돈과 관련 없어. 예술가가 무슨 돈이야. 그건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지 맞죠? 그건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살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재능 기부를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술가의 재능 기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이기도 한데 개인 사업자의 재능 기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술가는 개인 사업자다. 나는 예술 서비스를 판매하는 나라는 사람을 마케팅하고 운영하고 비즈니스하고 회계 처리하는 그런 사업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술 활동을 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술가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또 예술가로서 생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셔야지 예술가들이 생활하기 편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병준이었습니다. 처음 봐.